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무실 이태원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많이 찍겠다고 했는데 허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워킹맘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밥을 차려줘야 돼가지고 재택과 사무실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쳐가지고요 제가 또 앉아서 찍습니다. 이 뒤에 소파, 저희 집 소파가 나오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유튜브 못 찍게 될 수도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는 저희 임팩트원에서 계속 기사를 썼는데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다음 주에 유럽연합에서 드디어 이제 탄소 국경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린딜에 대한 전체 패키지 법안 것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중국, 한국, 호주, 러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이분을 벨기에 브뤼셀에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런 나라의 경우는 탄소 국경세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탄소 국경세가 WTO에 이제 위배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거의 막판에 있는 탄소 국경세의 시계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탄소 국경세의 논의가 뭐 한 1, 2년도 아니고 뭐 2,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폐가 몇 가지 정도냐, 3가지 정도인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오늘자로 유로액티브라는 유럽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초안이 이제 유출이 돼서 사전 유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봤더니, 탄소 국경세는 결국은 탄소 누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EU에서 무상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는 산업부문은 무상할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탄소 누출 때문이에요. 탄소 누출이라는 건 카본 리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담을 많이 시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탄소 가격, 탄소세를 많이 내가면서 힘들게 영업을 하느니 동남아 같은 부담이 덜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걸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자기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얼마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무상 할당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무상 할당이라는 거를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 이게 되게 핵심인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철강이나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 당연히 무상 할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 국경세까지 도입이 되는 마당에 무상 할당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실제로 법안 초안에서 이렇게 무상할당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상할당이 언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애매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산업계의 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 초에도 유럽철강협회, 화학협회, 시멘트협회, 비료협회 이런 산업단체들이 지금 탄소 국경세는 도입하더라도 무상할당 시스템 유지해라 이렇게 계속 EU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탄소 국경세와 무상할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업계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 무상할당이라는 건 저탄소 기술을 계속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탈탄소 노력을 산업계가 계속 가속화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상할당과 탄소 국경세는 다르다라는 게 산업계의 논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EU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부문이 난방 그리고 운송이라는 부문이 있거든요. 운송은 진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생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산업계에서는 무상할당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해도 되는 오염 허가를 부과를 하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공정성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WTO 제소로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메르켈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하고 호주 총리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게 다른 이름이 보호무역주의다라고 해가지고 호주의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되는 알루미늄 수출이 바로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이 탄소세 보호무역주의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탄소 국경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탄소 내재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모으고 나면 유럽연합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제대로 공정한지에 대한 거를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뭐 미국, 영국, 뭐 독일, 일본, 한국 이런 데하고도 기술 파트너십도 구축을 하고 탄소 국경세에 대한 거부를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U가 이런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분쟁을 겪은 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8년에도 EU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그 목록에서 파모일이죠. 유명한 이제 야자수 기름 이거를 배제를 시키면서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가 산업에 엄청 타격을 입게 되면서 WTO 제소까지 가게 되는 분쟁을 겪은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항공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외국계 항공사에 부담금을 매기려고 했더니 그 미국 항공업계가 완전히 반발을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항공기 주문을 보류하겠다 막 이렇게 나서면서 2012년에 이 법안이 중단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EU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이게 WTO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WTO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다고 하니까 EU에서는 지금 거의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58유로까지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쟁점은 이제 탄소 국경세가 정말 이렇게 WTO의 지원을 팍팍 입어가지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2023년부터 도입이 돼서 2026년에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뭐 1.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는 거죠. 그래서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이 제품들의 경우 탄소 국경세가 우선 적용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산업계의 경우는 지금 기술 개발이나 혁신 같은 거를 정말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는 뭐 당장 탄소 국경세를 좀 우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품을 좀 뭐 교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우회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WTO 회원 50곳이 이런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전 세계의 탄소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비슷비슷한 정도의 뭐 탄소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고 한 정책 전문가가 국제적인 탄소 가격을 합의하는 거는 가장 어쨌든 합의 발전 부분이 느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EU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에서 한 1조 1988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3조 원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 뭐 그린피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도 자료를 작년에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된 진척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인 진전 이런 것들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새로운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